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이 완벽한 정규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있었던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이로써 시즌 평균 자책점을 3.00에서 2.69로 낮췄는데요. 오늘 경기 전까지 류현진은 쉐인 비버, 댈러스 카이클, 랜스 린, 크리스 베싯, 마에다 겐타, 게리 콜, 카를로스 카라스코에 이은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8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명이 오늘 등판했는데요. 류현진이 7이닝 무실점, 카이클이 6이닝 1실점, 랜스린이 5와 3분의 2 이닝 9자책을 기록함으로써 순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류현진이 3.00에서 2.69로 낮추고 랜스린이 2.53에서 3.32가 되면서 류현진은 비버, 카이클, 베싯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일 등판하는 베싯의 평균 자책점이 오르게 된다면 류현진은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3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리 콜을 넘어선 알동 투수 1위, 그리고 역시 올 시즌 대단한 활약을 한 마에다 겐타보다도 더 좋은 평균 자책점을 가지게 됐는데요. 류현진이 기록한 평균 자책점 2.69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역대 5위에 해당되는 기록이자 1998년 로저 클레멘스가 2.65를 기록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류현진은 67이닝으로 시즌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를 162경기 시즌에 대입하면 지난해 182와 3분의 2이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181이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FA 계약 첫해 부상 없이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비록 단축 시즌이긴 하지만 류현진이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시즌을 마친 건 2013년 데뷔 시즌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류현진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 올 시즌 1.9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역시 162경기로 환산을 하면 지난 시즌의 4.8을 넘어서는 5.1이 됩니다. 5.1은 류현진의 커리어 하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류현진은 올해 2천만 달러에 37%에 해당되는 740만 달러를 받는데요. 하지만 승리 기여도를 통한 계산에 따르면 1,520만 달러치 활약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본인 몸값의 2배 이상을 해낸 겁니다. 오늘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 공을 적게 던지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달리 정상적인 등판을 했는데요. 투구수 85구로 6이닝 무실점을 만들어내고 나서도 7회 마운드에 다시 오른 건 본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토론토는 선발 투수가 7이닝 이상을 한 경기도 던지지 못한 유일한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류현진이 7이닝을 소화해 줌으로써 그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방송국은 류현진의 등판일을 공식 발표보다 먼저 알게 되는데요. 올해는 알게 되는 시점이 다저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토론토는 철저하게 류현진의 의사에 따를 만큼 확실한 에이스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왜 토론토가 그런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를 입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7회 마운드에 다시 오르는 모습에서 어쩌면 류현진이 이번 양키스전을 제대로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토론토 몬토요 감독은 내일은 류현진이 등판하는 날이니까 오늘 밤에는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정말 류현진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미 토론토 지역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을 정도로 올해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류현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요. 토론토는 류현진 경기에서 9승 3패 플러스 6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경기에서는 21승 24패로 마이너스 3입니다. 특히 류현진이 토론토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와일드카드의 위협을 준 에인절스에 입단했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토론토가 아니라 에인절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에인절스가 랜돈과 류현진을 같이 잡았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류현진은 양키스전 통산 3경기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8.00, 특히 지난해부터의 최근 2경기에서는 9와 3분의 1이닝 6피 홈런 12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11.58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어떤 분이 류현진이 3세번을 당하는 걸 봤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류현진은 지난해 6월 29일 쿠어스필드 경기에서 4이닝 3피 홈런 7실점으로 쿠어스필드에서 2경기 연속 부진했지만 다음 쿠어스필드 등판이었던 8월 16일 경기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3번은 당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양키스에게도 통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 류현진이 구속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포심 체인지업보다는 커터 커브 위주의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류현진의 포심 평균 구속은 90.4마일로 지난 양키스전에 88.7마일보다 2마일 가까이 좋았습니다. 이에 류현진은 커터와 커브가 아니라 커터와 체인지업을 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양키스 타자들에게 정타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던진 공들의 탄착군을 보시면 우타자 상대 포심과 체인지업의 로케이션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체인지업은 대체로 우타자 몸쪽과 높은 코스를 공략한 커터와도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던진 체인지업은 개인적으로 올해 류현진의 체인지업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백민은 역시 6회였는데요. 류현진은 6회 보이트와 힉스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무사 1, 2루에 몰립니다. 보이트는 낮게 떨어진 커브를 받아쳐 안타를 만들어냈고 힉스는 바깥쪽 체인지업에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는데요. 그리고 류현진은 스탠튼을 상대합니다. 류현진은 스탠튼에게 높게 던진 초구 88마일 커터가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몸쪽으로 91마일 패스트볼을 깊숙이 찔러 넣었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스탠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그렇고 스탠튼도 그렇고 바깥쪽 체인지업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스탠튼의 몸쪽으로 아주 깊숙이 88.4마일 커터를 찔러 넣었고 스탠튼은 이 공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이 88.4마일의 커터는 올해 류현진이 던진 커터 중 세 번째로 빠른 구속이었습니다. 토레스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낸 류현진은 계속된 2사 1, 2루에서 어셀라를 상대합니다. 어셀라는 12경기 연속 안타 기간 타율이 4할 4푼 7리였던 데다 오늘도 류현진을 상대로 2루타를 때려냄으로써 류현진 상대 성적이 5타수 3안타에 2루타 3개가 됐는데요. 류현진은 어셀라에게 포심, 커터를 던져 볼카운트 2&2를 만듭니다. 그리고 류현진이 던진 공은 바깥쪽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어셀라의 대결을 보시면 류현진은 5구째 87마일 커터를 몸쪽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고 어셀라는 이 공을 파울로 만들었는데요. 류현진은 그 다음 공으로 5구째 커터와 대각선에 해당되는 바깥쪽 낮은 코스로 78마일 체인지업을 던졌고 어셀라는 힘없는 땅볼 타구에 그치고 맙니다. 류현진은 6회 전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와 허구현 위원은 류현진이 7회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랐는데요. 하지만 류현진은 7회에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선두 타자에게 안타, 두 번째 타자에게 투볼 원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되죠. 하지만 류현진은 대타 저지와 메이저리그 타율 1위 르메이유를 포함한 3명의 타자를 모두 플라이볼 아웃으로 돌려세우고 7이닝 무실점을 완성하게 됩니다. 류현진은 오늘 초구 스트라이크률이 50%로 좋지 않았고 투볼 노스트라이크 또는 3볼 노스트라이크에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불리한 볼 카운트를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제구를 류현진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류현진의 제구를 타자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초구 스트라이크는 류현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느낀 건 평균 90마일을 던질 수 있는 류현진은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현진은 4일을 쉬고 다음 주 수요일 템파베이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등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류현진이 사이영상 수상자 블레이크 스넬과의 대결에서 이변의 출발점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류현진 선수 중계를 하고 이 영상을 만드느라 김광현 선수 경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김광현은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2위 코빈 번스와의 승부에서 5이닝 1실점에 호투를 선보임으로써 평균자책점 1.62로 정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반면 번스는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꼭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해 김광현의 시즌도 더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